그리고 하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 주시고 뭔가 의아한 점이나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됩니다. 봅시다. 시작템을 왜 안 사시죠? 뭐지? 벌써 피드백 거리가 생겨버려? 뭐야 이거? 그리고 클레드 같은 애들 상대할 때 이제 알고 템 사러 가는 모습. 클레드 같은 애들 상대할 때 좀 중요한데 이런 거 중요해요. 몇몇 챔피언들이 있어요. 1렙 때 부시를 먹혔을 때 날먹 당하기 너무 좋은 애들. 트런들이 제일 대표적이고요. 여기서 딱 그냥 마주쳤을 때 피오라, 그러니까 원거리 상대로 초반 1렙 때 그 거리 조절이 중요한데 거리 조절을 1렙 부시로 날먹하는 애들. 근데 그 날먹을 했을 때 그 파괴력이 너무 센 애들이 있는데 몇몇 피오라, 트런들, 뭐 잭스, 클레드 또 포함이에요. 그래서 내가 항상 1렙 때 어디 인베 방어 안 하고 무조건 그냥 1렙 여기를 달리는 이유가 원거리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원거리들은. 다른 애들은 몰라도 원거리들은 특히 근접 상대할 때는 여기를 무조건 점거를 해줘야 돼. 안 그러면 정말 라인전이 날아가요. 초반에. 그리고 탑 바루스였어? 와씨 예측이 안 돼. 아니 와 진짜 예측이 안 되네. 탑 바루스였고요. 연우를 스타트했네요. 저는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빌드거든요. 왜냐면 되게 약해요. 지금 도란 시리즈들이 과거 왕창 다 버프를 받았잖아요. 그때 이제 연운은 그대로였단 말이야. 그리고 부패 물약이랑 그렇기 때문에 연운이랑 부패 물약이 상대적으로 좀 약해졌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너프 느낌이지. 왜냐면 딴 애들이 다 버프를 받아서. 그래서 저도 항상 요즘 도란 링으로 체급을 좀 맞추는 편이에요. 상대가 도란 방패든 도란 거미든 그런 식으로 도란 시리즈를 들고 올 거기 때문에 라이즈 쪽도 도란으로 좀 초반 체급은 맞춰주는 편이야. 아무리 누워도.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거예요. 이대로 눕고 잘 파밍해서 연운 스타트해도 뭐 라인즈 사고 없이 잘 갔다. 그러면 뭐 의미 없어요. 제가 하는 말들. 단순히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 더 드리는 거고. 바루스가 칼날비면 1렙 때 평평평 딜교가 세거든요. 이걸 어떻게 넘기는지 한번 볼게요. 룬을 확인하고 그 챔피언 룬에 따라 초반을 얼마나 잘 넘기는지도 중요해요. 그래서 먹고 바로 빼는 거 좋아요. 부시 활용도 좋고요. 여기서 와드 빼는 것만 해도 이득이야. 와드 뺐어. 그리고 딱 들어왔을 때 뼈방패랑 같이 딜교환까지 근접 경험치만 먹으면 아주 최고의 딜교환. 아주 잘했습니다 진짜. 기본 역시 에메랄드 정도 되니까 라인전 그게 있어 기본적으로. 그리고 저는 요즘 연구를 좀 했는데 2스킬 찍는 것 좀 빌드 새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1렙 때 요즘 W보다 그냥 2스킬 찍고 좀 같이 이런 거 템포 맞추는 편이에요. 완전 그냥 요즘 템포를 좀 중요시해서 옛날에는 짧게 그냥 W 마나 관리 느낌으로 했는데 지금 마나 관리 할 때가 아니더라고 지금 메타가. 그래서 저도 요즘 1렙 때 2 찍는 걸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감자이라 유성이 아닌 이상. 미드에서 샤코가 갱을 하는 거 봤어요. 샤코가 갱하는 걸 봤죠. 확실히 정글이 아래라는 걸 알 수 있고. 탑은 그냥 완전 그냥 무업지대. 힘센 놈이 이기는. 이 정도면 진짜 괜찮아요. 왜냐면 라이즈는 텔이 있고 얘는 베리어예요. 항상 말하지만 텔 대 다른 룬은 첫 라인전, 첫 기한에서 사고가 없잖아? 그러면 텔 쪽이 무조건 유리해져. 그래서 얘네가 항상 마음이 급해야 돼요. 이 뭔가 다른 걸 든 애들이. 그리고 샤코가 아래 다 터뜨리고 있는데 웃고 있어요 이 선수. 이 선수 뭐지? 그리고 방금 콜 했나? 콜하는 것도 좋아. 지금 턴에 샤코가 바텀 갱했고 렉사이는 이쪽 쌍 먹고 여기 오는 턴에 정글 보고 이거 한번 봐줄래? 하는 거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넌지시 대신 이게 좀 중요한 건데 핑을 3-4번 찍어가지고 야 이거 무조건 와라. 그냥 한 번 찍고 여기 시선을 집중시켜서 야 정글아 이거 카가 어때? 너가 생각하기에는 어때? 그래서 내가 생각해도 괜찮은 것 같아 하면 오는 거고 아니면 그냥 정글 먹는 거고 그렇게 시선 한번 보여주는 거 되게 소통하는 거 좋습니다. 그래서 렉사이가 갱을 선택해요. 좋아요. 그리고 갱 호응조차 진짜 좋아. W를 아끼는지 볼게요. 아 이건 아쉬워. 이 디테일이 부족했네. 이게 갱 호응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라이즈로 핑 찍은 것까지 좋았거든요. 지금부터가 이제 갱 호응이에요. 렉사이가 바이게를 다 먹었고 이제부터 옵니다. 온다고 핑도 찍어줬어요. 자 이제부터 갱 호응인데 갱 호응을 어떻게 해야 돼? 나라면 어떻게 했냐면 지금 스킬이 없지만 보통 여기서 Q 던져놔서 Q 던져놓고 한번 빼요. 빨아요. 얘가 지금 애초에 무빙 자체가 렉사이가 그냥 렉사이를 생각 안 하고 있어요. 아예 배제를 했어. 이제 이 순간 얘는 이제 이미 빨아들인 거야.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최대한 피를 아끼면서 렉사이가 오기 전까지 W 아끼는 게 제일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E 묻혀놓고 기다려요. 나라면 여기서 E 묻혀놓고 기다리고 상황 보고 렉사이 오는 속도 보고 이거 렉사이가 좀 오는 게 늦네? 그러면 여기서 EQ 평해서 난입 터트리고 한번 빼요. 왜냐면 얘는 이미 이 무빙 자체가 여기서 심지어 이걸 맞고 뒤로 간 것도 아니고 앞으로 왔어. 이게 뭔 소리냐? 얘는 이거 그냥 끝까지 가겠다는 마인드야.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거에 맞는 무빙을 해줘야 돼요. Q 좋았는데 이거 거리 개념도 아시네. 이거 QWQ 거리 개념 아시는 분이야. 이 거리가 이 정도 되면은 라이즈 숙련도 있는 사람은 그냥 W 안 쓰고 QWQ 쓰거든요. 아쉽긴 한 게 이걸 쓸 때가 렉사이가 왔을 때 썼으면 어땠을까? 이거 봐. 만약 이때 묶였으면은 지금 너무 깔끔하게 잡았을 거야. 뭔가 소모갑이 더 없이. 근데 렉사이가 침착하게 그리고 바루스가 좀 욕심내면서 죽어주나요? 죽어주네요. 이거는 바루스가 좀 수준이 좀 낮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좀만 더 높은 곳을 본다면 이거는 수정을 해줘야 돼요. 이거는 고쳐야 돼. 일단 하나. 나머진 다 괜찮아요. 그리고 방금 같은 상황에서 자 잡았지. 자 이제 바로 계산 들어가야 돼. 여기서 이제 이 라인을 밀 거냐 당길 거냐 그냥 집 갈 거냐 어떻게 할지를 선택하고 그거에 맞게 정글한테 콜을 해줬어야 돼요. 저라면 일단 계산으로는 정글 턴을 뺏고 싶지 않으면 그냥 바로 기한 눌러요. 그러면 그냥 텔 타고 왔을 때 라인 손에 한두 개? 근데 이거 이미 미는 걸 선택하셨잖아요. EQ를. 그러면 지금 만화가 없잖아. 이게 애매하게 걸리면 좀 사고가 크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아예 정글까지 불러서 야 정글아 미안한데 이거 턴 한 번 더 써줘서 이거 라인 같이 밀어주라 라고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원래라면 말 없어도 해주는 게 정상이긴 해. 이게 걸치잖아. 만화가 없는데 이게 되게 불편한 거란 말이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제가 항상 요즘 중요하게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귀한 타이밍이거든요. 이 귀한 타이밍이 이런 라인 관리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이런 라인 못 밀어내는 것부터가 귀한 타이밍 한번 꼬였어요. 물론 지금 당장이야 이런 게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됐지만 만약에 상대가 텔레포트 있는 챔피언이었다던가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면은 이런 것도 고쳐야 돼요. 라인을 정글한테 말해서 밀었어야 됩니다. 이게 어떤 경우냐면 이 라인 밀다가 죽으면 진짜 사고거든. 만약에 텔 타고 와서 상대가 여기서 라인을 걸쳐버려. 라이즈는 억지로 밀고 싶은데 만화도 없어. 근데 만약에 여기서 상대가 갱까지 온다? 그러면 진짜 무력하게 죽어줘야 되고 정글은 진짜 우리 정글은 화가 많이 나는 상황이야.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라인을 밀어주는 거. 정글한테 콜해서. 물론 지금은 되게 그 두 가지 포인트를 말해드렸지만 다 이득을 봤어요. 근데 더 높은 곳을 보고 싶다면 이런 건 고쳐야 돼요. 얼마 있었는데 이렇게 간 거죠? 1200원 들고 있는데 18 가능하다. 오케이. 물약 안 사나? 물약 사야 되는데? 이것도 저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사파이어 수정이든 뭐든 하나를 포기하더라도 물약을 사요. 차라리 충전용 물약 150원을 써서라도. 왜냐면 지금 심지어 텔을 쓴 상황이잖아. 텔 안 썼으면 모르겠는데 이 라인전에서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물약은 되게 중요해요. 특히 이렇게 라인전 쇼부 보는 애들 상대로. 왜냐면 이 물약이 초반 단계는 쉽게 안 터지잖아요. 후반 중후반에 왜 물약을 안 사냐면 그 물약 15초 안에 교전이 끝나요. 보통 중후반쯤 되면은 그냥 15초 안에 누구 하나가 죽어. 그렇기 때문에 물약을 안 사는 거야. 근데 초반 애초에 그냥 팔렉 구렉 그냥 라인전 1차 포탑 끝나기 전까지는 웬만해서는 15초 안에 교전이 안 끝나. 뭘 의미하냐면 50골드로 120 체력을 얻는 거야. 얘 400원이야. 400원인데 150 체력? 50골드로 120 체력. 그러니까 라인전 단계에서는 물약의 값어치가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웬만해서는 물약을 사주는 편이에요. 이건 근데 고치는 게 맞아. 사주는 편이가 아니라 이건 고쳐야 돼. 이거는 진짜 물약을 사야 됩니다. 라인전에서 물약 들고 안 들고는 진짜 되게 큰 차이입니다. 내가 미드 할 때 막 물약 안 사오는 미드 라인을 보면은 이거 얘 왜 이러냐? 이랬잖아요. 얘 라인전 왜 포기했냐? 진짜 라인전 포기한 급이라서 그래. 그리고 렉사이가 템포 맞춰서 여기 탑도 노플 만들고 와가지고 여기서 만약에 이거 또 성공해서 이거 먹으면 너무 좋으니까 봅시다. 그래서 좋네요. 이 개념 이거는 진짜 잘 박혀있어 이 사람. 에어본을 띄우고 확정이니까 바로 W 넣는 것도 아니고 QW 또 거리 조절해서 QW 되니까. 그리고 W 속 박는 타이밍도 에어본 끝나는 그 타이밍 아주 깔끔해요. 아이고. 근데 문제는 바루스가 저게 탱커라서 문제야. 아니 탱크야 탱크 저건. 저건 바루스라는 챔프가 문제지 문제점은 크게 없었어요. 그리고
이런 거 확인하는 것도 좋아요. 이것도 진짜 좋아. 그래서 포그를 챙길 수 있지만 정글이 날 위해서 이걸 써줬잖아. 그럼 나도 정글을 위해서 이런 걸 한번 써주는 거예요. 팀을 위해서. 이거 할 때 미드 템포까지 봐야 됩니다. 미니맵을 봤어야 돼요. 클레드 5렙? 클레드 오고 있다? 클레드 6렙이면 이건 하면 안 됐어 애초에. 그리고 근데 클레드가 5렙이고 오고 있죠. 근데 우리 피즈 밀렸어. 이건 미드 상성이 어쩔 수 없어요. 클레드 대 피즈라 피즈가 밀리는 게 당연한 거야. 근데 당연한 거지만 최대한 피즈가 좀 잘하내면은 피 관리하면서 올 생각을 했겠지만 일단 클레드가 먼저 와요. 이것까지 생각해서 무빙을 쳐야 돼. 스킬 평타 쓰면서 아끼는 거 좋아요. 이분 진짜 괜찮네. 스킬 분배나 그런 라이즈 숙련도는 괜찮아. 왜 별도에서 뭐라 할 게 없어. 난입 있냐? 난입이 없어. 그냥 결국 궁을 썼는데 뭐 잘 빨았습니다. 뭐 샤커도 쫓아냈고 미드 턴도 잘 뺐고 좋았습니다. 다음 템으론 또 물약을 안 샀네? 이 사람은 뭐지? 물약을 일부러 돈이 있는데 안 산 거야? 진짜네? 돈이 있는데 안 샀네? 이게 무슨... 아니 심지어 270원이면은 충전 물약에다 핑어 하나까지 딱 알뜰살뜰하게 꽉꽉 채워서 갈 수 있는데 물약을 일부러 안 사시네? 돈이 있는데도? 이거 이유가 뭐죠? 이거 이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물약이 산 적이 없어서 뭔가 아깝더라고요. 진짜 큰 거 배워갑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물약을 아까워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난 물약을 샀는데 상대가 물약을 안 사왔다? 개꿀이야 그냥. 내가 이번 라인전 얘 내가 이긴다는 마인드로 가면 돼. 근데 반대로 쟤는 물약 사왔는데 내가 물약 안 사왔어. 그럼 이번 라인전 그냥 숨죽이고 있어야 돼. 쟤한테 건들려지면 안 돼. 한 개만이라도 사. 나는 무조건 한 개는 사거든요. 그러니까 기한할 때마다. 그래서 웬만해서 충전 물약 사는데 그냥 아깝다가 아니라 한번 사보세요. 한 판만 한번 사봐. 안 사는 버릇 하지 말고. 왜냐면 지금 골드 아껴가지고 하는 것보다 그 라인전에서 물약을 갖고 라인전 이득을 더 보는 게 골드가 더 잘 벌려. 지금 메타는 특히나. 지금 메타는 이런 라인전을 더 세게 가는 게 무조건 유리하기 때문에 유리한 팀이 골드를 더 잘 벌어요. 뭐 포탑을 더 많이 칠 수도 있고 영역 전개를 더 빨리 해서 라인 밀고 나는 더 빠르게 템을 띄울 수도 있고 빨리 밀어서 정글 합류해서 골드를 더 벌 수도 있고 뭐든지 유리한 팀이 돈을 덜 잘 벌어. 유리하려면 물약이 있어야 돼. 지금 당장 50원 아끼는 게 앞으로 어떤 큰 재앙을 불러올지 몰라. 얘는 물약 차이로 이 들견 만약 이겨버리고 얘 집 보내면은 라이즈는 50골드 손해가 아니라 더 큰 손해를 봐야 돼. 포골 뜯기지, 라인 경험치 먹지, 골드 더 밀리지, CS 밀리지. 샤커 올라오는 거 봐야 돼요. 여기서 한번 샤커가 탑으로 오고 있구나. 우리 렉사이 바텀에 이거 그래서 한번 반갈이 됐다는 걸 좀 느껴야 돼요. 지금 턴은 상대가 좀 더 유리하다. 내가 좀 당겨주면 좋다라는 걸 알면 좋아요. 이건 딜견은 계속 말하는데 너무 마음에 드네요. 봅시다. 이거 와드한 것도 좋아요. 지금 이 샤코 아까 말했다시피 샤코는 이쪽이고 렉사이는 여기였었는데 지금 샤코가 다 먹고 내려갔을 수도 있고 지금 여기 있을 수도 있어. 지금 이제 다 먹고 여기. 어쨌든 렉사이는 올라와주고 있고. 그래서 와드하는 거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무빙은 그냥 라인 받고 뭐 안 한다는 마인드인 것 같아요. 샤코도 안 보이고 그래서 바로 이렇게 빠르게 합류해주고 쪼여지고 있고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이쪽을 뚫어야 되는데 이쪽조차 힘이 밀리네. 이런 잡아봐. 이런 상황도 왜 나오냐. 물약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진짜로. 물약 빨고 그냥 바루스 밀어낼 수도 있었는데 못 밀어낸 것도 있고. 진짜 물약을 왜 안 사는지 모르겠네. 둘 다. 그래서 나라면 이렇게 된 상황에서 그냥 목숨 걸고 이쪽 노리는 게 맞는 것 같아. 지금 바루스 Q 스킬 다 빠졌고 스킬 다 빠진 거 보고 렉사이랑 같이 얘 노려주는 게 좋아. 이러면 그냥 천천히 죽는 거거든? 요리 당할 수밖에 없어. 뭐 어쨌든 라이즈 자체는 되게 좋았습니다. 이렇게 쪼여지는 상황에서 안무빙 해서 바루스 한번 밀어내려고 하는 모습도 좋고. 낚이면 안 돼요. 나는 텔포고 얘는 배리어야. 뭘든지 낚이면 안 돼. 항상 얘가 뭐 점화든 배리어든 유체하든 뭐 티모가 점화되고 있을 수도 있고 그걸 생각해야 돼요. 나는 텔포라는 걸 계속. 쟤는 라인전을 더 이득을 볼 생각이고 나는 운영이랑 라인전 안정감이 더 좋다. 그걸 생각하면서 이런 것도 안 하는 게 좋아. 왜냐면 바루스가 그냥 배리어 믿고 앞으로 앞전진 땡겨서 평평 Q 평 해가지고 라이즈 죽이면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오
좋은데요? 배려 있는 상대를 그냥 솔킬 따버려? 자기 자신감도 있는 것 같아. 레벨이 앞선다는 거, 또 성장이 앞선다는 거. 바루스가 극한으로 잘했으면 죽었다는 걸 아시나요? 지금 바루스가 플래시를 안 썼거든요? 라이즈는 지금 난 여기다 모든 걸 걸었지만 얘는 그냥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하고 그냥 아낀 것 같아. 당하고 싸워도 내가 배려 들고 있으니까 내가 얘 정도는 이긴다라고 간 것 같은데 라이즈가 아니 바루스가 바루스가 만약에 이거 진짜 진심으로 갔으면은 만약에 플래시로 스킬 하나라도 피했더라면 Q를 하나라도 피했더라면 대천사 났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좋은데 안 하는 게 난 더 좋았다고 봐요. 이거 자체는 결과론적으로는 좋았어. 만약 성장 차이도 있었고 랩 차도 났고 그런 걸 바탕으로 한 건 좋은데 나라면 안 해. 왜냐면 배려잖아. 배려 레드 들고 있는 바루스 이런 거 심지어 풀로 Q 피한다고 하셨지만 못 피했거든요. 사실 피하기 어려워. 나도 못 피할걸? 이거 반응이 아니라 예측의 영역일 거야. 이게 왜냐면 바루스가 그냥 Q 바로 땡겨버리면 모션 없이 특히 코앞까지는 그냥 여기까지는 풀 반응 안 될 정도로 빠르거든요. 이거는 안 하는 게 난 좋았다고 봐. 근데 어쨌든 난이도가 너무 높아. 굳이 그런 리스크를 질 필요가 있는가? 나는 난임 라이즈고 얘는 베리어인데 난 텔포고 굳이? 이 라인전? 이미 유리한데? 그러니까 이런 슈퍼 플레이는 불리한 팀에서 해야 돼요. 난 근데 불리한 팀이네. 인정.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 봅시다. 그리고 바루스가 죽었고 끝까지 땡기는 모습. 혹시 샤코 위치가 보였나? 보였고 오케이 좋아요. 근거들이 다 있었네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고 싶은 거는 이 행동에 근거가 있었냐. 바루스는 단일 텔포가 없으니까 쳐도 돼요. 근데 생각해봤던 건 샤코 그리고 클레드 궁은 아까 빠져갔던 것 같고 소리 들었던 것 같고 샤코 바탕 여기 블루에서 보였고 근거가 있었어요. 다 행동에 이런 거 좋습니다. 약간 아쉬운 거라면 자 이제 이미 떠버렸고 빨리 갔다 와야 돼요. 텔포는 없는 상황. 정글 템포에 맞게 움직였더라면 아마 이거 하나만 먹고 집 가던가 이 대포 라인까지만 밀고 집 갔어야 됐다고 봐.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집 갔다가 정글 템포에 맞게, 왜냐면 내가 딱 집 갔다 오면 딱 렉사이도 이거 먹으면서 이렇게 전진, 라이즈도 이쯤에서 전진 이렇게 전진 돼가지고 딱 템포가 딱딱 맞는데 이래버리면 라이즈는 집 갔는데 렉사이는 여기인 상황이 나와버려요. 그래서 정글 템포를 맞춰줘야 되는데 이거는 둘 다의 잘못이에요. 사실 얘는 이미 이걸 선택했는데 렉사이는 이걸 간 거고, 이걸 선택할 것은 지금 핑을 찍었어야지 렉사이야 너가. 그리고 라이즈도. 그래서 그냥 둘 다의 실수인 것 같아요. 좀 아쉬울 뿐이지. 그래서 템포가 꼬였어. 만약 이걸 라이즈가 같이 서져 있었으면 더 안전했겠지만 애초에 이건 렉사이가 좀 섭섭하다. 너무 심지어 수장초에 걸렸는데도 그냥 쳐버리네. 그래서 라이즈는 집 가고 미드는 힘이 밀렸어. 정말 최악의 근거야. 그러니까 지금 라이즈는 최소한 근거는 있었어요. 행동에. 샤코가 안 보였으니까 한 칸 더 뜯어야지. 또 바루스가 텔 없으니까 더 뜯어야지. 근데 렉사이는 아무 그냥 근거가 없어. 라이즈는 집 갔고 난 정글 다 먹지도 않았고 미드는 밀리고 있는 상성에 샤코 위치는 몰라. 근데 쳐버렸어. 이게 내가 제일 싫어하는 정글이에요 얘는. 진짜로 얘는 너무 화나지. 라이너 입장에서 이런 정글 있으면. 그리고 심지어 들켰는데 안 빼. 뭐 하자는 거야. 샤코 왔다. 죽어버려. 이게 뭐야. 그냥 아군 템포 상관 안 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해버리는 몰라 스타일의 운영. 이러고 얘는 라이너 탓할걸? 피즈는 왜 나한테 주도권 없어가지고 이런 피해를 주는 거야. 미드 차이 때문에 내가 죽었네 이 생각하고 있을 거야 아마. 이 미드가 주도권 없는 거는 받아들여야 돼. 그걸 미드 주도권 없다고 맨날 다 질 거야? 아니잖아. 이것까지 활용해서 예를 들어 이 옵젝을 그럼 얘네가 먹겠죠? 그럼 그거에 맞게 반대쪽에서 이득을 보면 돼. 아니면 손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법을 가져가던가. 그냥 몰라 나 죽어야지. 미드 주도권 없잖아. 미드 잘못임. 이러면서 죽어버리면 난 너무 화나. 이런 거 보면. 근데 잠깐. 라이즈 피드백 하자. 갑자기 정글한테 과몰입했네. 그래서 와드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왜 와드 안 하셨지? 와드가 없구나. 또 핑하랑 물약 안 사왔어. 만약 여기서 핑하랑 물약 있었어 봐. 자 여기로 핑하를 딱 박았어 봐. 그러면 지금 샤코가 다음 동선을 예측할 수 있어서 너무 좋죠. 지금 우리 정글 여기 다 남았는데 렉사는 아래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나라면 여기서 샤코 이쪽인데? 여기 정글 다 남아있고 여기다 핑 한번 박아볼까 하고 나라면 여기다 박았을 것 같아. 여기다 샤코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지금 왜냐면 이 샤코 다음 동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걸 먹고 여기로 가는지 아니면 집 갔다가 여기로 가는지 용을 가는지 뭐 하는지를 알아내야 돼. 여기 와드 하나만으로 그 동선 중에 그 가짓수를 되게 쳐낼 수 있어. 이걸 안 먹었네? 그러면 이쪽 먹고 이쪽으로 내려가겠다가 거의 100%가 되고요. 그럼 탑은 또 자유가 돼. 그러면 그 자유를 갖고 어차피 바텀 지금 지고 있고 정글 쪽도 아마 바텀을 갈 것 같으니까 렉사이를 불러서 이거 먹고 너 여기 와라 라는 오더도 가능해. 그런 근거를 갖고 또는 여기다 와드를 해서 샤코가 만약 여기로 왔어. 이 블루를 먹는 게 보였어. 그러면 렉사이가 이쪽을 플레이하는데 더 자유도가 높아지겠죠. 근거가 생기고 탑이 지금 주도권이 있을 때 팀한테 베풀 수 있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리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내가 유리할 때 캐리하는 방법. 팀한테 내 자원을 좀 나눠주는 거야. 이런 핑화라는 자원을 써서 팀한테 정보를 주는 거죠. 나는 성장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팀한테 좀 베풀면서, 왜냐면 나만 큰다고 게임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결국 팀 게임이라 팀한테 캐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방금 여기서 핑화를 박아서 샤코 동선을 체크해주는 것도 캐리 중에 하나입니다. 바우스템을 한번 봅시다. 떴어요. 내셔봐. 지금부터는 좀 데미지가 다를 수도 있어. 이건 좀 조심해야 돼요. 라이즈는 1코어, 특히 영겁을 가는 라이즈는 1코어가 되게 애매해요. 나 이제 1코어 떴다 아싸 이게 아니라 떴다 근데 막 그렇게 세지는 않아. 근데 바루스는 1코어 떴다? 좀 달라져. 그러니까 라이즈는 대천사를 뜨면 또 다르긴 한데 대천사면은 얘기가 달라. 그래서 내가 대천사를 가는 거야. 그 템포 맞추려고. 그러면 대천사면은 이게 나도 1코어 떴다가 되는데 이거 영겁을 가버리면 난 1코어 떴지만 1코어만큼의 그 효율을 못 내줘 팀한테. 그럼 그 약한 힘을 팀이 더 보충을 해줘야 돼. 그래서 내가 영겁을 안 가는 거야 초반에 웬만해서. 그래서 아마 나는 밀릴 거라고 보는데 계속 예측대로 안 가서 좀 어지럽네. 일단 봅시다. 이것도 잘했어. 나는 밀릴 거라 예상했는데 밀어냈잖아. 그냥 자기 순수 피지컬로 그냥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압박도 되게 잘 넣고 있어. 아래가 터졌어. 그래서 라이즈가 지금 답답한 모습이야. 나는 여기 이기고 있고 다 잘하고 있는데 왜 자꾸 바텀 쪽에서 이렇게 사고가 나고. 나는 지금 답답해. 난 이기고 있는데 이전 계속 밀려. 난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막 급해. 보여 지금. 급한 게 보여. 급해서 이러는 거야 지금. 근데 이건 잘 탔다. 이건 잘 탄 거 같은데? 잘 잡았고. 진짜 잘 탔는데? 잘했어. 이건 진짜 탑이 잘했어. 이건 진짜 잘했어. 이게 소통이 심지어 된 것 같아. 왜냐면 자연스럽게 라이즈는 텔각업을 보고 피즈는 탑으로 올라와. 이거는 아마 듀오라는 그 특수서 때문에 그냥 쉽게 된 것 같은데 이래서 듀오인지 말해달라는 거예요. 이런 걸 좀 감안하려고. 그리고 나는 이거 와가지고 정글 미드 다 잡아냈고 턴을 썼어. 나라면 여기서 용까지 가. 이거 밀고. 그러니까 여기서 나라면 어떻게 하냐면 자, 딱 이 상황에서 딱 지금 바로 이득 뭘 볼까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걸 다 잡아낸 다음에 딱 지금 멈춰봐. 멈췄을 때 우리 팀 상황이랑 여러 가지 적팀 상황을 봤을 때 라인을 밀고 자크 보였고 이즈 보였고 플래시가 없어. 그래서 플래시가 없어서 만약 자크가 점프하면 좀 죽을 위험이 있어서 한 라인 더 밀고 가는 건 좀 위험하다. 용 치는 건 좀 위험하네 이렇게 보니까. 왜냐면 상대 바텀 컨디션이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고 자크가 좀 너무 위험해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뭘 선택하는지 한번 볼게요. 그냥 미드 올라가고 라인 그냥 자연스럽게 스왑하기. 그리고 정글은 그냥 자연스럽게 욕먹기. 좋아요. 진짜 좋은데? 라인 스왑해서 바로 잘 땄고 피즈가 0-4-0이었는데 자연스럽게 카운터 만나서 쉽게 따버리고 라이즈는 성장 다 했고 지금 바로 미아핑 찍어줘야 돼요. 근데 듀오라서 얘기를 안 한 걸 수도 있고 클레드가 탑으로 뛰었다. 정보가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집 좋아요. 클레드도 탑으로 따라 올라갔네. 여러분 라이즈도 다시 탑으로 올라가면 좋아요. 다시 바꿔. 그렇지. 좋아요. 정글도 결국 이겨냈고 반반이 돼버렸고 계속 스왑을 하네요. 샤코가 안 보이니까 좀 안전하게 하는 거 좋고. 여기서 바텀한테 백팽을 바로 찍어줘야 돼요. 우리는 지금 바루스를 잡고 이쪽을 할 생각이고 우리 라이즈도 이쪽 무빙을 쳐주고 있어. 이쪽 정제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얘네가 교전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 이거 얘네 문제야. 근데 사실 대각선을 안 지키고 있어 애초에. 우리 정글 이쪽에 있는데 뭔 근거로 지금 너네는 이걸 하고 있는 거니? 샤코가 보인 것도 아니야. 정말 아무 근거가 없어. 클레드도 미드에 있는데 뭔 근거야 이게.
근거가 전혀 없죠. 이래놓고 아 우리 팀은 탑 바텀 버렸네 막 미드 정글 차이 이래버리면 진짜 아까 렉사이랑 똑같은 거야. 그냥 생각이 없어.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생각을 안 하는 게임, 생각 없는 플레이. 좀만 생각해도 바텀에 교전할 이유가 1도 없어요. 오히려 교전을 피하고 그냥 여기 풀피로 여기 있으면 그냥 캐리야. 그냥 별게 아니야. 캐리는 그 턴에 해야 될 플레이만 해도 캐리야 이거는. 근데 얘네는 역캐리를 해버렸고. 그리고 왜 바텀을 왜 달려? 지금 이제 스왑을 해줘야 되는데. 라이즈가 바텀 가고 11을 이제 슬슬 미드 서야 돼. 그래서 피즈가 강하게 핑을 찍네요. 11호야 너 미드 가라. 내가 바텀 갈게. 그래서 11호가 말을 듣네요. 오케이. 나쁘지 않아. 이제부터 미드 시야 좀 먹어주고. 저라면 어떻게 하냐면 이거 지금 라인 어차피 멀잖아요. 여기 늦는단 말이야 어차피 여기까지. 나 여기 안 가고 지금 미드 시야 너무 어둡잖아. 11호에 서 있는 거 좀 불안해 보이잖아. 자크 뜰 수도 있고 샤코 갑자기 뒤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저라면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라인 턴이 남잖아. 이게 턴이 남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이 턴이 남을 때 마오카이랑 같이 여기 시야를 한번 뚫어줘요. 이런 식으로 여기 핑화를 나는 어차피 궁이 있고 난 성장 잘했잖아. 내 핑화를 난 여기다 쓰는 편이야. 이런 판에서 특히 시야 한번 잡아주면 좋다. 이거는 그니까 지금 막 아까 보니까 7킬 3데스였잖아요. 7킬 3데스 4시였나? 그러니까 좋은 KDA로 왜 졌냐를 보면은 이런 포인트들을 좀 놓치고 있어요. 팀한테 내 캐리력을 좀 양도해주는? 캐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린 거예요. 나눠주는 내 영양분을 나눠주는 게 캐리거든요. 결국 방금 말했던 대로 내가 말했던 대로 플레이를 했으면 이거를 어떻게 역갱을 쳐서 오히려 우리가 얘네를 잡아먹을 수도 있고, 얘네가 턴을 썼는데 이걸 막아낸 것만 해도 이득이고. 이거는 한번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캐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 그러니까 내가 킬 먹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이런 걸 하면 돼요. 내가 말한 이런 턴 남을 때 팀을 위해서 이렇게 시 한번 뚫어줄게. 뭉쳐서. 어쨌든 잘 흘렸네요. 아, 못 틀렸네. 와씨.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미드 이거 원딜 바텀 듀오 이 자식들 이것도 못 버티냐, 이거 죽냐 라고 할 수 있지만 못한 게 맞아. 못한 게 맞기도 한데 이거를 내 캐리력으로 방지해 줄 수 있었다 정도. 그리고 이러면 자 봐봐, 그럼 클레드가 운영이 너무 쉬워져. 나 미드 뚫렸네? 렉사이 안 보이네? 나 그냥 가만히 살아있으면 캐리네? 오케이, 나 안 해. 빼버리면 게임 끝. 렉사이는 뒤늦게 여기로 오지만 이미 여기 있었어야 돼. 애초에 이거 렉사이도 문제인 게 전체적으로 다 문제다. 다 문제야 지금. 그래서 클레드가 생각이 있잖아. 봐봐요, 내가 아까 말했던 근거를 통한 움직임. 우리 미드를 지금 뚫어냈네? 우리 팀이 바텀 듀오 잡고 미드 1차를 압박하고 있어. 렉사이 안 보여. 굳이 내가 이걸 더 할 필요가 있나? 클레드? 바로 빼버리는 모습. 이게 정말 정석이에요. 이게 이런 게 운영이야. 팀 템포 맞춰주는 거고, 이런 게 캐리인 거고. 뭐 펜타킬 해라 캐리가 아니라 이런 걸 흘려내주는 것만 해도 캐리야. 이런 거 미리 사전에 그냥 좀 더 여기서 디테일까지 들어간다? 난 플래시 있으니까 그냥 오면 빤다는 마인드로 더 들어가는 거야. 아예 오히려 역으로. 저는 좀 그렇게까지 해요. 라이즈 들고. 왜냐면 라이즈는 궁이 있어서. 그러니까 클레드 자리에 라이즈가 있었더라면 그냥 이거 더 플레이한 다음에 궁으로 빨면은 더 미친 듯한 이득을 볼 수 있거든. 근데 아무튼 클레드는 에메랄드 수준에서 아무튼 잘 빨았어. 그리고 이쪽 교전은 웬만해선 안 하는 게 좋아. 왜냐면 우리 본대는 죽었고 밀렸어. 상대가 나머지 두 명이 어딘지 몰라. 샤코랑 클레드가 어떻게 합류할지 모르는데 이걸 교전 유도를 해? 이미 여기는 뚫렸고 얘네 이제 여기로 이렇게 쌓여서 올 텐데? 이건 하면 안 되는 교전이야 애초에. 말했잖아. 지금 정보가 우리는 없는데, 우린 불리한 팀인데. 다 아실 뿐이죠. 이거는 디테일들이 너무 부족하네. 다. 뭐해? 뭐 채팅 치고 있어? 응? 이거 텔포는 그렇게 좋진 않아요. 지금 얼마 되고 있니? 1000원. 이거 그냥 어차피 지금 심지어 클레드야. 이게 뭐 바로 쓰면은 그렇게 회피 수단이 없으니까 물어서 죽이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텔 타가지고 이득 보기가 쉽지 않아. 특히 라이즈는 뭐 다른 여타 탑 챔피언들처럼 카밀이 만약에 여기다 드랍됐다고 생각해봐. 카밀이 텔 탔어. 그러면 바로 이 궁 해가지고 바로 이게 묶을 수 있지만, 라이즈는 여기 드랍됐을 때 할 수 있는 게 EW밖에 없는데 EW도 그냥 상대가 빼면 거리가 안 나와.
그렇기 때문에 라이즈는 텔포를 되게 아껴야 돼요. 보수적으로 타야 돼, 라이즈는 텔을. 특히나 라이즈 같은 챔피언은 자기 챔피언이 텔포를 탔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좀 알아두면 좋아요. 그렇게 봤을 때 라이즈는 웬만해선 텔을 아끼는 게 좋은데, 심지어 이게 만약에 이쪽에 텔 탄 것도 아니고 여기다 텔 탔기 때문에 그냥 클레드는 텔 뺐네? 그냥 난 빼야지 하고 빼버리면 이게 뭐야. 그러니까 캐리하는 방법도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이거 용 지금 3용인데 우리가 용 2개나 챙겼어요. 어떻게 챙겼는지는 기적이긴 한데, 이거 용 주고 상대 지금 텔도 둘 다 없어. 근데 바루스 여기 있고 클레드 아래 있는 거 보였잖아. 이쪽 그냥 비어있어요. 만약에 얘네가 바텀 지어가 여기로 오잖아? 그럼 우리가 용 먹으면 돼, 4명이서. 근데 여긴 내가 봤을 때 완벽히 클린이야. 여긴 비어있어 지금. 나라면 무조건 이건 해야 돼요. 이건 해야 되는 게 맞았어. 용을 주더라도 이거 먹고 이쪽 라인 푸시해서 이거 2차 포탑 피 압박하고 나 이거 민다라는 상대한테 압박감을 줬어야 돼, 내가 봤을 때. 이건 이렇게 텔포 탈 게 아니라, 애초에 피즈잖아. 이거 죽을 일가 없을 텐데? 피즈 물렸네? 얘가 물려고 하네? 이거 텔 타서 크레드 잡고 3령까지 전개, 이걸 본 것 같은데 쉽지 않아요. 굳이야. 그리고 쉽지도 않고 텔 위치도 너무 안 좋았고 클레드도 너무 잘 컸고, 그리고 정보도 너무 없고. 왜냐면 지금 정보가 없잖아. 바루스가 보인다는 거 하나 말고는. 샤코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상대 바텀 지역가 어디 있을지도 모르고. 근데 억지로 또 잡아냈네? 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잡았는지 볼까요? 그냥 풀 써서 잡았다? 풀 써서 억지로? 피즈랑 교환. 이걸 더 이어갈 수 있나? 하고 이런.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성장 차이랑 본대 힘 차이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했지만, 애초에 이 사고를 안 나게 할 수 있었어, 라이즈는. 이건 라이즈가 선택한 거야. 그냥 이거 만약에 이쪽 버리고 피즈 물린 거 그냥 너 빼라 하고 렉사 이거 정글 먹고 있었어 봐, 이렇게 크게 안 터졌는데. 이건 고쳐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아쉬워. 만약에 이거 라이즈가 여기 있었어 봐, 상대는 오히려 마음이 급해져. 아, 우리 텔 없는데 지금 탑 라이즈 막으러 가야 되나? 근데 용은 나오는데 이제 곧 하면서 마음이 급해지고 오히려 이니시 걸려고 안달복달 해야 돼요, 얘네가. 근데 기분 좋게 라이즈가 내려와줬어. 심지어 라이즈가 박아줬어. 개꿀이야 그냥, 상대팀 입장에서. 다 똑같은 상황이 아마 또 나올 거예요. 롤 하면서 이 상황이 계속 나올 거야. 그때 이제 내 말을 깨닫고, 그때 유슬링이 이렇게 하라고 했던 것 같은데? 하면서 좀 보자. 자, 바로 텔타지 말고 이거 계산을 딱 때려봐. 탑 플레이하는 게 이득인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배워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발전하는 거고. 다음 플레이, 다음 판수에서 변화가 생겨야 돼요. 생각을 하면서. 그냥 지금 당장에 쓴소리 한번 듣고 야 잘못됐네 하고 끝나면 안 돼. 나라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지금 불리한 게 확정이 됐잖아요. 영역 전개를 하는 걸 처음부터 보자. 라이즈 여기 있었고 미드에서 상대 바텀 뒤에 안 보여. 왜냐면 이게 계속 우리는 시야가 안 보일 수밖에 없어. 이거 미니언조차도 시야예요. 이것도 시야인데 얘네는 항상 시야를 먼저 밀고 미니언 박아놓고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게 주도권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주도권이 없고 시야 없고, 이럴 때 나라면 어떻게 하냐면 렉사이를 불러요. 나랑 하자. 이거 피지랑도 하면 좀 위험해. 그냥 나랑 해야 돼, 라이즈랑. 그래서 그나마 센 라이즈랑 뭐 클레드를 잡는다든지, 내가 뭐 그냥 밀어내고 여기 뒷궁 타서 이지를 렉사이랑 같이 문다든지,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일단 봅시다. 미니언 받아주고. 그래서 좀 제일 좋은 운영이라 하면 라이즈가 여기 서 있고 렉사이가 같이 바루스 그냥 잡아내고, 여기 또 아까랑 똑같아요. 상대는 바론이 떴는데 라이즈는 여기 있어. 둘 다 텔포가 없어. 그래서 되게 압박감을 느껴야 돼. 라이즈 여기 있는데 우리는 바론이 앞에 있어. 그런 것만 해도 되게 머리 아파지거든, 상대팀은. 근데 라이즈가 여기 있고 피지가 여기 있는 것도 문제고, 그냥 다 문제야 일단. 왜 여기에 라이즈가 올 수밖에 없었는지 한번 볼까? 피지랑 라이즈가 왜 라인 스왑을 이렇게 했는지. 빨간 처치했습니다.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럴 때는 그냥 라이즈가 핑 찍어줘요. 피즈 너 텔 없으니까 그냥 오브젝트 쪽으로 가라. 라이즈 나 텔 있고 궁 있으니까 나 여기 플레이 하겠다. 이거 해줘야 돼. 해야 돼. 바꿔. 이건 바꿔야 돼. 고쳐야 되는 거야. 피즈가 여기 있어봤자 아무런 압박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라이즈가 여기 있을 때 받는 상대팀의 압박이랑 피즈가 여기 있을 때 받는 압박, 누가 봐도 라이즈가 여기 있는 게 더 괴로워, 상대팀 입장에서. 그럼 라이즈가 여기 있음으로써 해야 되는 플레이는, 얘가 힘이 세잖아. 얘 데리고 여기 시야라도 같이 뚫어줘야 돼. 뭐 하는지 보자. 붙어주긴 하네. 네. 적극적이지. 마오카이가 뭐하다 잘렸냐 또. 불리한 팀의 서폿은 어쩔 수 없어. 숙명이야. 상대팀이 얘를 지금 다 보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다 보고 있잖아. 상대팀은 정보가 많아.
유리한 팀이라서 그 정보를 갖고 상대가 뭘 하는지도 카운터하기도 좋고 그게 유리한 팀과 불리한 팀의 차이지. 그렇기 때문에 불리한 팀은 손해를 감수하고 플레이를 해야 돼 애초에. 잘렸네. 그냥 솔직히 이해 안 되긴 해요. 양쪽 다. 왜냐면 마오카이가 여길 왜 나갔을까 이 타이밍에? 용이 있는 것도 아니야. 정말 근거가 없어요. 여기 나갈 이유가 1도 없었고 상대팀도 그냥 지금 바론 시야 쪽 압박 여기 블루 쪽 들어가서 여기 미드 면접 밀고 그냥 다 같이 여기 싹 들어가서 여기 정글 싹 털면서 여기 시야 따다닥 다 잠가하고 한 라인 더 민 다음에 상대가 템포를 보고 이 자식들 쪽 안 보네? 그럼 나 바론 친다 하고 바론 쳐도 되는데 얘네 또 이해 안 되고 얘네도 이해가 안 돼. 마오카이는 왜 지금 이 타이밍에 여기 시야를 먹으러 가는가? 근데 얘네는 이게 맞기도 해. 다 정보가 있으니까 그 정보를 바탕으로 이거 물자 해서 문 거고 이득을 받고 피드백이 됐나? 혹시? 근데 왜 피즈 안 쫓아내? 난 피드백해서 여기 다시 온 줄 알았는데 왜 온 거야 이거? 라이즈 왜 왔니? 아이씨 여행 라이즈야 뭐야? 피즈 쫓아내야지. 다시 올라가는 거 뭔데? 피즈 너 올라와야지. 얘네 바로 답박하는데 너 뭐해? 아이씨. 아니 이 전령은 뭐야? 그냥 시간이 안 돼. 시간 돼서 싼 거야? 와 진짜. 이걸 최소한 바텀에다 썼으면 어떻게 됐냐? 얘네가 압박을 또 느껴야 돼. 야 이거 전령 바텀에 써졌는데 이거 막으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급해져야 되는데 미드에 써버려서 얘네 이거 미드에 쌌네? 그냥 이거 막고 가자 하면 돼.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막고 가요 얘네는. 이게 뭐 이게 만약에 바텀에 풀렸어 봐. 근데 상대 시선이 여기로 끌릴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러면 그냥 이거 막고 가야지? 뭐야 이게. 지금 총체적 난국이야. 라이즈도 여기 있었어야 되는데 피즈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고 상대가 심지어 안 보인 것도 아니야. 다 같이 얘네가 텔도 없는 놈들이 다 여기를 탑으로 가고 있어. 왜 갈까요? 뻔하잖아. 지금 바루스랑 얘네가 원딜이 아니야. 미드 탑이 둘 다가 여기 있는 거야. 지금 상대 본대가 그냥 다 여기 있다고 보면 돼. 왜 여기 있을까? 지금 바론이 옆에 있는데 우린 여기 시야가 없어. 라이즈가 여기 있으면 이해가 돼요. 이건 맞아. 라이즈가 여기 있으면 애초에 여기까지 뚫고 들어가 줘야 돼. 그게 라이즈가 해야 될 일인데 다 직무유기야. 라이즈도 바텀 플레이를 안 하고 있고 피즈는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고 지금 얘네 바론 쳤으면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시야 확인도 왜 안 해? 뭐해? 너네 채팅 치고 있네. 이건 뭐 하는 거야? 이거 이미 게임을 포기한 거야. 사실 이 이후로는 솔직히 피드백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집중을 안 하고 다 채팅 치고 있는 것 같아. 채팅 쳤어요 안 쳤어요? 말해봐요. 정령에 화가 나버려서 오케이 됐어요. 그거면 됐어. 사실 이러면 더 이상 이 이유는 볼 필요가 없어요. 게임도 애초에 확실히 넘어가 버렸고. 자 그러면 그렇게 크게 이제부터 디테일하게 안 보고 이제 뭐 해야 될지 알려드릴게요. 발언을 먹혔어. 이렇게 게임 질 거 아니잖아. 여기서 어떻게 이기는지 한번 알려드리자면 불리한 팀이 나라면 서포트까지 데리고 렉사이 데리고 야 너네 그냥 다 여기로 와. 이게 정상적이면은 한 명은 여기로 와요. 한 명은. 이게 뭔 소리냐면 본대가 5명을 뭉쳐서 바론 타이밍에 한 라인만 쓰는 건 극히 드물어. 하이 티어면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 티어가 높아질수록 이 바론 먹고 딱 다 같이 집을 갔다 오잖아. 이때 영역 전개를 어떻게 하냐면 3명은 여기, 1명은 여기, 1명은 여기. 그러니까 원딜 여기 보내고 서폿이랑 정글이 이쪽 시야 닦아주고 미드 탑이 이렇게 가요. 보통은 아니면 미드까지 붙어서 4-1을 하던가 1-3-1이 보통이에요. 어쨌든 티어가 높을수록 당연한 운영이야 이건. 그때 이제 우리 본디 여기를 버리고 나라면 어떻게 하냐면 이 바론 먹혔을 때 불리한 팀이 좀 잘 먹히는 운영이거든요. 오히려 불리한 팀이라서 잘 돼. 왜냐? 얘네는 이미 바론 먹고 다 같이 기한을 한단 말이야 보통. 그때 정글 서폿이랑 같이 여기 쏙 들어가서 이 사이드 하나 들어오는 놈을 하나 자르면은 어떻게 되냐면 4명이서 아마 힘에 밀리긴 하겠지만 어쩌저쩌 막아내면은 얘 혼자서 여기 뚫어내면 바론 먹었어도 오히려 우리가 이득 보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나라면 여기서 핑을 졸라게 찍어요. 여기 와라. 여기 있어봤자 얘네는 그냥 밀리는 건 당연한 거야. 얘네가 뭐 할 수 있는데 니네가. 얘네 4명이나 3명이서 전진하면 얘네 3명이서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여기 와서 얘 하나 오는 얘네를 자르는 게 더 높아. 확률이. 게임에서 승률이. 물론 변수가 생길 수도 있어. 여기 시야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상대 정글 서폿이 여기 안 있고 여기서 바로 합류해서 오히려 얘네 노리는 걸 역으로 또 노려서 다 잘라먹고 그냥 게임 끝낼 수도 있고. 그럼에도 해야 되는 게 그나마 이게 확률이 높아서. 롤이랑 게임은 계속 확률 싸움이야. 당장 여기서 막고 있는 게 게임 승률이 높을까? 이거 자르려는 시도라도 해보는 게 게임 승률이 높을까? 봐봐. 지금 바루스, 클레드 아까 말한 그대로죠. 미드 탑 사이드 가고 본드 3명 여기 있고. 그때 뭐라도 해야 돼요.
지금 흩어졌을 때 심지어 얘네 둘 다 텔이 없어. 오히려 어떻게 하냐면 본대 무는 것도 좋아. 왜냐? 얘네 둘 다 3류 수단이 없기 때문에 클레드는 그나마 궁이 있지만 빠르게 얘네 지금 당장에는 얘네가 유리한 팀인 거야. 이 블루 쪽이. 얘네 쪽이 더 유리한 팀이야. 왜? 얘네 시야 다 보였고 라인 밀려 있어. 다 파악돼 있어. 그럼 지금 피지가 여기 오고 라이즈도 여기 와. 본대 3명 여기서 맞닥뜨려. 그때 라이즈 궁 타고 피지 궁 쓰고 마오카이 궁 쓰면서 이 3명을 확 물잖아? 그러면 여기서 게임 역전 나올 수도 있었어. 진짜로. 너무 그냥 늦게 지기를 하고 있어. 다 전체적으로 이길 생각이 없어 보여요. 내가 봤을 때 5명 다 생각에 의욕도 없고 이기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안 보여. 뭔가 야 이거 핑 찍으면서 야 이거 자르자 이런 콜이 아무것도 오고 가지고 있지 않아. 그냥 다 질 생각으로 지고 있어. 지금 지는 방향으로 다 흘러가고 있어. 너무 무력해. 늦었지. 이미 늦었고 이거는. 왜냐면 아까랑 다른 게 뭐냐면 바루스한테도 이제 정보가 들어갔어. 라이즈 이 자식 이거 왜 안 물고 어디 있지? 이미 보였어. 그리고 위치가 그냥 아쉬울 뿐이다. 어떤 걸 노렸는지는 알겠는데 팀이 전체적으로 다 그냥 지는 흐름으로 가려고 해. 이거는 라이즈가 맞아. 근데 이걸 너무 늦게 시작했지. 이건 화나서 솔직히 말하면 이건 화난 감정 실린 사이드인데 사실 아까부터 했어야 돼. 이 사이드를 이거 화나가지고 정답을 선택한 거야. 오히려 야 이거 용 줘라 그냥 하고 아 몰라 니들 알아서 해 하고 사이드를 갔는데 아까부터 이랬어야 돼. 사실 이러면 상대가 압박을 많이 받아. 라이즈가 여기 있으면. 근데 이젠 압박을 안 받지. 왜냐면 용 그냥 힘 대 힘으로 그냥 먹고 그냥 빼버리면 되고 템포도 빠르고 용 먹는 템포도 이제. 그리고 그냥 라이즈 안 와? 그럼 우리 여기 물어버린다? 해도 그냥 잘 물려줘 애들이. 그래서 아쉽지. 아까부터 압박해서 이거 미리 여기는 이미 꺾였었어야 돼. 이미 이걸 땄지만 잘했긴 잘했어요. 잘했는데 그러니까 이걸 아까 했으면 캐리인데 이걸 이제 와서 해버리면 딱히 의미가 없어져 버려. 그리고 지금도 게임 끝나냐? 11르 마오카이 둘이서 막나? 어차피 못 막으면 게임 끝난다는 말인데 나는 솔직히 나는 하면 어떻게 하냐면 그냥 니네 둘이서 이거 못 막잖아 11르 마오카이로? 그럼 져라 니네. 그냥 이거를 못 막으면 어차피 져. 이걸 라이즈까지 합류해서 이 3명에서 막잖아? 그럼 결국 늦게 지는 거야. 근데 만약에 라이즈가 여기 플레이를 하고 11르랑 마오카이가 얘네 둘을 막아내. 둘이서 이걸. 그러면 게임 이길 확률이 더 올라가. 한타 중에 바로 그냥 파악해서 궁 써가지고 바로바로 해버리는 모습 좋아. 잘했어. 근데 사실 게임은 이미 져 있어가지고 아니야 잠깐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 지금이라도 이길 방법 한번 알려볼게요. 이길 방법 한번 꺾였어. 이길 방법 꺾여버렸어. 여기 시야 먹어놓은 다음에 지금 그나마 잡아냈으니까 지금 턴에 여기 시야 먹고 넥스 라이즈 아까 말한 대로 여기 보내고 바론 쪽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운영을 했으면은 이길 확률이 좀 더 올라가겠지만 여기 시야 없고 아마 이거 그냥 무난히 먹히고 지겠는데? 다 잘리네. 아유 너넨 져라. 어우 야씨. 아유 시야 먹느라 계속 잘리고 그냥 답이 없네. 그러니까 이거를 아까 했더라면 아까 바론 때 했더라면 이 플레이를 지금 바론 말고 27분 바론 말고 20분 바론 때 이 플레이를 해줬더라면 훨씬 더 게임이 유리했을 텐데. 그러니까 이 판은 라이즈가 캐리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너무 라이즈한테만 뭐라 하니까 좀 미안하지만 라이즈가 해줘야 돼. 통나무 들고 있잖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통나무를 들 수 있는지 내가 알려주는 거예요. 이건 얘네한테 아무리 피드백 해봤자 라이즈가 이런 걸 플레이를 해줬으면 더 승률이 높지 않았을까. 팀탓이 맞는데 팀탓보다는 일단 좀 더 내가 고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을까를 보면 더 있었다. 이거는 뭐 죽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는 이제 이거 해야 되는 자리였어. 이거 이겨내면은 더 이득을 볼 수 있는 거고 어차피 여기서 못 이기면 어차피 질 게임 지는 거라 이런 그냥 지는 팀을 아까 말했던 슈퍼 플레이가 필요한 건데 한 끗 차이로 진 거고 어쩔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이거가 지금 뭐라 안 해. 이런 거는 이해가 되거든. 이거 죽였을 때 이 사이드는 해야 되는 사이드라 졌죠 게임. 오케이 여기까지. 일단 총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라인 딱 바루스를 잡았잖아. 정글이 갱을 해줘서 렉사이가 그 타이밍에 내가 지금 이제 미니맵을 한번 보고 상황을 바로 계산을 딱 때려야 돼. 그래서 이거 지금 정글이 같이 밀고 같이 가줘야 돼. 또는 나 혼자 밀 수 있어. 또는 그냥 이거 홀딩 해놓고 집 갔다가 텔 타고 올게. 이 세 가지 중에 자기가 판단해서 옳은 길을 가야 되는데 방금은 좀 아쉬웠어요. 좀 아쉬웠고 그리고 또 귀한 타이밍 중에 하나가 폭을 2개 뜯으려다가 정글 그 유충 싸움에서 밀렸는데 템포를 애초에 그건 렉사이가 잘못하긴 한 거 맞아. 근데 좀 더 디테일하게 가면은 그게 만약에 저 최근 영상 중에 킨드레드 판 보셨나 혹시? 걔가 왜 내가 칭찬을 그렇게 했냐면 걔는 계속 자기 다음 동선을 나한테 찍어줬어. 그래서 나는 걔 동선에 맞춰서 집을 갈 수 있었거든. 만약에 거기서 렉사이가 핑을 찍었으면 라이즈 잘못이면 안 돼. 렉사이가 핑을 안 찍어가지고 렉사이가 핑을 안 찍고 그냥 박아버린 거라. 라이즈가 이미 직간 상황에서. 그게 문제지. 만약에 킨드레드처럼 렉사이가 라이즈가 그 2차 포탑 그 폭을 뜯을 때 핑을 미리 찍었잖아? 그럼 라이즈가 그거 집 안 갔으면 그건 라이즈 잘못이 되는데 이미 템포 다 늦은 다음에 핑 찍어버리면 그건 라이즈 쪽은 잘못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것까지 한번 보는 거 좋고. 두 번째, 이거 진짜 고치세요. 이거는 고쳐야 돼요. 진짜 물약을 만약에 바루스가 좀 그런 걸 활용 못해서 그런 건데 이게 수준이 점점 올라갈수록 이 자식 물약을 안 사와? 이걸 갖고 이득을 굴리는 라이너들이 생겨요. 점점. 난 물약인데 얘는 물약을 안 갖고 왔네? 그럼 이번 라인전은 내가 이거 가지고 굴리면 되겠다를 할 줄 아는 애들이 점점 생길 거야. 점점 올라오다 보면 이 차이가 되게 큽니다. 아무리 유리하더라도. 그리고 체력 아까 말했던 400원을 그냥 버리고 오는 느낌이에요. 루비 수정 그 체력 150인데 50원으로 체력 120. 형 루비 수정 하나 버리고 오는 느낌인 거야. 400원을.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사이드. 일단 사이드 너무 중요한 건데 사이드를 라이즈는 근데 이건 라이즈라는 특수성도 있고 사이드 플레이가 너무 없어졌어요. 해야 될 때도 안 하고 너무 아쉬웠어. 그러니까 사이드를 흔들어줘야 오히려 본대가 더 약해져. 상대 본대가 더 어지러워져. 그러니까 사이드를 안 한 다음에 본대를 먼저 합류해버리면은 상대 본대가 너무 쉬워. 얘 라이즈 그냥 오네? 빼야지. 너무 쉬운데 상대 라이즈가 탑을 밀고 와. 그러면 이게 어지러워져. 우리 탑도 막아야 되는데 라이즈가 오네? 우리 탑을 이미 막으라고 보냈어. 우리 탑을. 근데 상대 라이즈가 우리 뒤를 잡았어. 순간적으로 인원수 차이가 나. 그런 것도 크고. 아무튼 사이드를 좀 더 해야 된다. 그리고 옵젝 반대쪽에서 라이즈 글로벌 궁이나 테리. 이게 이것도 좀 애매한데 100%는 아닌 게 상황마다 또 달라. 뭐 어떤 상황이 있냐면 예를 들어 지금 상대가 옵젝 반대쪽으로 플레이하는 상대 쪽은 뭐 이렐리아야. 근데 지금 내가 이렐리아를 못 이겨. 라이즈는. 근데 그걸 꾸역꾸역 바텀 가는 거보다 이를 잘 잡는 애가 뭐 있지? 워익? 그래 워익이라고 생각해봅시다. 워익도 이기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냥 워익이 이긴다고 치고 그러면 그 상황에서는 워익을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텔이 없어도 워익이. 상대 이렐을 내가 못 이길 때 그냥 텔이 없더라도 그냥 워익을 보내는 게 나쁘지 않을 수가 있어. 그거는 좀 더 큰 디테일인데 그냥 일단 이것만 알고 가도 좋아요. 지금 당장은. 아까 말했던 그 내가 잘 컸을 때 샤코가 유충 먹고 어디로 갈지 내가 파악해주는 플레이. 핑화를 거기다 받고 샤코 불카정 안 하네? 그러면 야 무조건 바텀이다. 바텀 백핑 한번 찍어주면 엄청 풀리는데 그런 것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핑화 하나 투자해서 이런 팀한테 정보를 주는 거지. 내 골드 75골드를 팀한테 분배해준 거야. 그 골드로 나오는 값어치는 거의 뭐 1000골드 이상의 이득을 볼 수 있어요. 그 75골드 하나로. 그 시야 핑화로 샤코가 블루카정 들어오는지 그냥 집 가는지를 파악한 것만으로 거의 1000골드 이상의 이득을 볼 수도 있어. 진짜. 그런 거 팀한테. 그리고 그런 플레이가 좀 필요하고 텔 대 다른 스펠 싸움에서는 무난한 게 최고. 아까 그냥 운이 좋아서 땄다고 봐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거는 실력보다는 좀 더. 그리고 더 티어가 올라가면 그런 게 안 먹힐 거야. 그런 배리어 되고 있는 바루스한테 쇼부 보면서 딜경 거는 게 바루스가 이길 확률이 점점 높아질 거야. 그래서 저라면 아까 말했던 그 안 할 플레이를 안 하는 게 점점 좋아요. 그런 플레이들. 하면 슈퍼 플레이이긴 한데 그런 건 매드무비지. 진짜 안 되는 건데 성공시켰기 때문에 매드무비인 건데 매드무비랑 티어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그런 안정적인 플레이를 계속 해내는 게 오히려 티어 올리기 쉽지. 매 순간 자기가 매드무비 찍으려고 하면은 티어는 더 안 올라가. 칭찬도 하자. 그래 당근도 좀 주자. 채찍만 치지 말고. 라이즈 스킬 분배? 맞아. 라이즈 스킬 분배하니까 생각났다. 정글 올
대 CC 넣는 이것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바루스가 좀 더 수준 높은 애였으면 거기서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몰라. 그러니까 딱 정글 왔을 때 속박 넣는 게 되게 중요했었어요. 아까 거기서 정글 안 왔을 때 그냥 딜 교환으로 CC를 넣어버리면은 렉스가 화를 내는 게 맞아요. 야, 씨, 라이즈 왜 나 가고 있는데 CC를 왜 먼저 써? 그냥 단순히 골카로 대입해보면 편해. 딜 교환으로 그냥 골카를 써버린 거야. 그럼 정글이 갱오려고 하다가 왜 골카 써버렸어? 약간 이 생각이 들거든요. 반대도 똑같습니다. 라이즈랑 트페랑 그냥 대입시면 다 똑같아요. 갱홍할 때 골카를 언제 넣어야 되는지 그런 걸 생각해보면 되게 쉽죠. 이런 거 이 정도 챙겨가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당근을 좀 드리자면 라이즈 잘하시대요. 라이즈는 좀 잘해. 좀 쳐. 진짜 라이즈로 제가 좀 놀랍게 본 게 QWQQ거든요. 그 E 붙여놓고 QWQQ 그게 왜 놀랐냐면 그 거리를 아세요. 이분이. 그 거리 아는 게 되게 라이즈 숙련도 있으신 분들이 하는 건데 그 거리가 되게 애매한 그 거리감이 있는데 이 몸으로 알고 있는 분이야. 이 사람은 거리가 됐을 때 그걸 자신 있게 써. 그 콤보를. 그런 것도 좋고 뭐 바우스 아까 하지 말라고 했지만 잘 따냈고 침착하게 자신 있게 어떻게 보면 그것도 기세야. 그러니까 만약에 라이즈가 그거 쫄아 있었어 봐. 그냥 바루스가 내가 이기나 하면서 그냥 했으면 라이즈가 졌을 수도 있어. 라이즈 자체 숙련도는 괜찮아. 좀만 다듬으면 될 것 같아. 네, 여기까지. 저는 이런 관전 피드백을 딱 헬스가 정말 정확한 비유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당장에 PT를 받는다고 몸이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변하진 않아요. 내가 노력을 해줘야지. 노력이 동반돼야지.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잘못된 운동을 하던 사람이 PT를 받고 좋은 자세로 운동을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점점 급속도로 이제 성장을 하는 거거든. 노력까지 같이 들어가면. 그런 것처럼 관전 피드백을 받는다고 그렇게 안 변합니다. 바로. 자기가 좋은 이제 길을 봤으니까 이거에 맞게 좋은 룰, 좋은 솔랭, 좋은 운영 생각하면서 게임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면 티어가 아마 올라가지 않을까.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